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이거 논어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죠? 예, 대제라 요지 위군이요 크다. 요가 임금 노릇을 한 것이요. 이렇게 예. 오직 하늘이 큰데 요 임금께서 오직 요 임금이 여기도 계속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뭐 논어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 요 임금이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위대하죠.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의심의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자, 본받았다. 하늘을 본받았다는 거죠. 탕탕, 요거 평자가 아마 잘못된 글자일 거예요. 제가 확인을 차단 교정을 안 했네요. 요거는 호로 읽어야죠. 호. 요렇게 어조사 호. 예. 요것도 외 평도 아니고 이것도 호. 어조사 호. 그러니까 탕탕호. 예. 아주 넓다, 광대하다 이런 소리죠. 광대해서 요의 임금의 어떠한 행위와 그 덕이 광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지칭할 수가 없었다. 능히 이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능히 요 임금의 그 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 없었다 이 소리죠. 군제라 임금이요. 순의 임금이요. 똑같은 말이죠. 외회는 산이 우뚝 솟은 것 같은 천하를 두시되 거기에 자기가 천하를 두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마치 천하를 두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천하를 두었던 두지 않았던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칭찬이죠. 뒤에 가면 또 순자에 대해서, 순임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순임금은 측미한 시절에 그 이름이 없는 그 같은 이렇게 중앙에서 봤을 때 아주 미비한 어떤 시골에 뭐 정말로 농사 짓는 촌놈이었죠. 이것도 잘못하면 사람 비하하는 말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도자기도 굽고 어떨 때는 뭐 낚시질도 하고 그때나 천자가 되었을 때나 그 사람의 심성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순이 천하를 다스림에 그렇다고 해서 어찌 그 마음을 쓰지 않았겠는가. 썼다는 거죠. 또한 그러나 밭을 갈지는 않았다. 측은 법이다. 탕탕은 고대한 모양이다. 군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이다. 외에는 고대한 모양이다. 불효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서로 자기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로서 즐거움을 여기지 않았다. 천자의 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천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즐겁고 내가 밭을 갈고 도자기를 굽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로서 희노애락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벼슬로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나쁘게 우리가 이랬었다 이와 같은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성공하고 지위가 상승이 되고 신분이 조금 그러니까 신분이 올라간다면 그 사람의 역할이 올라가면은 기분 좋은 일이죠. 이런 기분 좋은 일 없이 일을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하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요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증명할 길은 없어요. 다만 공자맹자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자는 거죠. 자,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맹자뿐만 아니라 맹자한테도 나타나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우월성,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무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맹자한테도 이미 드러났어요. 이 글을 보면은. 자, 맹자가 뭐라면 나는 듣기로 옛날부터 용화 변이자오.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중국으로서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내가 들었고, 오히려 오랑캐들한테 중국식이 변화되었다는 건 내가 듣지 못했다. 자, 진량은 초나라 사람이다. 초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산자를 씁니다. 진량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초나라는 남방이에요. 남방. 중국. 이게 무엇이냐면은 기준을 중국은 전통적으로 황하를 정치적인 도시, 양자강, 화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장강, 하를 경제적인 거를 적어요. 주로 모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고대 왕조들은 이 북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이 양자강 이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진량이 주공과 공자의 도를 배우기를 좋아해서 기뻐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거는 북방이에요. 북방. 진량은 초나라는 남방이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양자강을 건너서 황하 지역까지 진출해서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학에서 나라 가운데 북쪽에서 중국 공부를 했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북방의 학자들이 그때 당시 대부분이 보니까 능히 혹시라도 이 선은 뭐냐면 진량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량이 공부가 출중했다는 거죠. 능히 혹시라도 앞서지 못했으니 이런 소리죠. 피소이 그가 말하는 이른바 호걸지사다. 진량은 참으로 뛰어난 선비다. 그대의 형제들이 선생한테 섬기기를 수십 년이라가 선생님이 죽자마자 마침내 바로 선생님의 학문을 배반했다. 이런 소리죠. 왜? 아니 그렇게 북방의 어떤 공자 중리와 주공과 공자의 도를 배웠고 나중에 신롱식 계열의 학자들한테 홀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하는 진상이 선생을 배반하고 허행을 공부한 것을 책망한 것이다 하는 제하. 이거는 중국을 말해요. 중국 예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하는 뭐냐면 중국에서 예의를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의 사람한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어인은 도리어 만이의 사람들한테 변화된 것을 보인 것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아이고 저도 간혹가다 그래. 변이는 만이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요. 변어인은 도리어 만이의 사람한테 변화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산은 생야다. 진양은 초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중국의 남쪽이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맹자는 왜 초나라로 갔지를 않았을까? 제나라라든가 노나라라든가 등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는 쭉 갔었는데 초나라는 간 흔적이 없어요. 초나라하고 진나라는 초나라하고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에는 같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초나라하고 진나라는. 왜? 맹자는 중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나라와 진나라도 그 주나라의 그 개국하는 데 있어서 분봉받았던 나라지만 약간 맹자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도 오랑캐로 본 거예요. 예, 오랑캐로 본 겁니다. 예, 진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나라가 사나웠기 때문에.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간 흔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남방의 이런 것을 약간 그 무시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글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그 중국의 남쪽에 있다. 고로 북쪽으로 유람해서 나라 가운데서 공부를 했다. 선은 과다. 넘어선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미능 혹지선녀다. 그 북방의 학자들 가운데 질량을 혹시라도 정말로 이런 소리예요. 예,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넘지를 못했다죠. 호걸은 제덕에 출중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유속 가운데 자 유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빼어났다 소리죠. 유속관 일반 평범성에서 벗어났다 이런 소리예요. 스스로. 예, 배는 배와 같은 말이다. 질량은 중국으로서 그 오랑캐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진상은 오랑캐들한테 변화를 받았다. 옛날에 공자가 돌아가시거는 이 글은 그 여러분들이 그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공자가 돌아가시거늘 3년상을 치르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문인이 공자 제자들의 여러 제자들 여기 뒤에 나오죠. 문인들이 이것도 치임 이것도 조금 그러네. 그걸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장사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다 자기 어떤 그것을 치르고 나서 장차 돌아갈 때 장차 돌아간다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조금 글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분들 한번 조금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해도 되지만 원래 그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런 소리예요. 문인이 3년상을 치르고 장차 돌아간다. 어디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런 소리야.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들어와서 자공한테 인사를 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곡하야 모두 실성한 연후에 다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자공은 돌아가지 않고 자공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도리어 돌아와서 공자의 봉분에 돌아와서 그 장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그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자 무덤 옆에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홀로 3년을 또 지난 거예요. 조선시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그랬죠, 거의. 무덤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집을 지고 거기서 그냥 정말로 하루에 3번씩 곡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 훗날 자공과 자장과 자유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건 유약은 우리가 그 논어에 보면은 나오죠. 유자라고. 그러니까 유약이 유자예요. 유약이 성인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공, 자유, 자장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약사 성인이란 말이 아주 유명해요. 유약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유약이 공자와 비슷하다 해서 요기소사 공자로 공자를 섬기던 바로서 바로서 유약을 섬기고자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유약의 행동거지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자님하고 비슷하니까 우리가 공자를 섬기던 예로서 유약을 섬기자 해가지고 강증지한테 증자한테 약간 압박을 준 거야. 증자한테도. 증자는 막내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막내 후배예요.
그러니까 증자한테 야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 약간 강의라고 하는 건 억지로 강요하다 이런 소리예요. 증자한테 강요한데 증자가 딱 불가하니 그건 옳지 않다. 대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거 강한이 탁지며 취향이 폭지라 호호호 불가상이라 하시니라. 강한 예. 강과 한수 요거는 이제 예. 그 양자강이죠. 장강과 한수강 아주 물결이 깨끗하며 가을의 햇볕이 아주 뜨겁다. 호호 맑고 맑아서 더 이상 공자한테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유약사 성인.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말을 조금 기억하라.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가음의 상한 내소지 후변에 가면 상한 논의 가운데에 첫 번째 그 글 맨 뒤에 부분에 가면은 금계요략이 성인의 글이다라고 중경의 글이라라고 모든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가금은 유약사 성인이라 그랬어요. 예, 마치 유약이 성인과 비슷하지만 아닌 거거든요. 예, 이 말을 썼어요. 강증자한데 예, 마치 금계요략이 가금의 주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금계요략이 중경의 글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가금은 부정을 한 거예요. 아니다. 글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금은 금계요략에 대한 해석을 쓰질 않았습니다. 상한론에서만 썼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유약사 성인이라는 게. 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계요략. 여러분 금계요략 가운데는 상한론과 유사한 문체가 있지만 물론 상한론 가운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글이 있어요. 왜? 후세에 막 갖다 집어넣고 그랬으니까. 예. 금계요략에는 엉터리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글이 거의 반 정도가 돼요. 예. 읽을 수 없는 글, 말도 안 되는 글. 그러나 거기에도 좋은 글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계요략이 누구의 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계요략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이 사실성에 근거를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증거가 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쓴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상한론도 마찬가지죠. 장준경이 썼는지, 장준경이 안 썼는지, 그것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증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대번에 예, 이거는 아니다. 예, 부정을 해버린 거죠. 예. 3년은 옛날에 위사 심상 요것도 뭐뭇이 되다 하는 게 아니야. 뭐뭇을 위하다. 선생님을 위해서 심상.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심상. 마음으로 상을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밑에 보면은 예, 당궁편에 나와요. 당궁. 예, 제가 좋아하는 글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심상이. 예. 자, 약상부의 무복야다. 자, 공자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선생님이 정말로 역사 이래 생리 이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 제자들이 예, 외쳤던 사람들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선생님 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가 제가 그것은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안회와 자로를 보니까 안회와 자로가 자식처럼 여겼는데 상복을 입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자를 선생님이며 아버지처럼 모셨지만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마치 아버지 상을 처럼 하되 아버지 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상복을 입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심상이에요. 예.
임은 답니다. 아, 이게 이미 틀린 글자가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 임은 서로 각자의 어떤 역할 분담을 마치고 나서 돌아갔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맨다이 전에 장은 예, 무덤 위에 어떠한 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덤 옆에 이런 소리죠. 예. 유약사 성인은 그 언행과 기상이 비슷한 게 있었다. 예, 당궁에 기록된 바 자유가 이르기를 유약의 말이 공자와 비슷하다는 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또 얘기하면 한참 길어져요. 예, 굉장히 한참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자유하고 증자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자를 섬기던 바로서 예, 부자를 섬기는 예인 것이다. 예. 강하는 물이 많고 깨끗하고 예, 깨끗한 것이다. 가을 하늘은 예, 아주 건조하면서 장렬하죠. 예. 우리가 가을 하늘 느껴보면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폭이 권한 것이다. 뜨거워서 예, 건조해진 거다. 호호는 결백한 모양이다. 상은 더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공자의 도덕이 밝고 드러나서 광이 결백 이런 거 완전히 그냥 여러분 쓰는 문투예요, 여러분. 예, 공자를 칭송하지만 조선시대 학자들도 자기 선생님한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 대부분이 똑같이는 안 썼지만 다 비슷하게 썼습니다. 예, 도덕이 명저에서 광의가 예, 결백하시니 이것은 유약이 조금이라도 방불이랑 비슷하다 해서 능히 방불할 바 아니다. 예, 방불하다 이런 말 우리가 지금도 쓰죠. 이거 원래 예, 장자에서 나와요. 장자 책에서.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떠한 용어도 전부 다 나름대로 어원이 있다는 거. 이 방불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혹자는 가되 이 세 마디는 맹자가 증자를 찬미한 글이다. 맨 나중에. 예. 증자의 말을 찬미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3자는 증자의 말을 야 이것도 아리까리하네. 자, 이 세 마디가 이거거든요. 강한이 탁지며 취향이 복지며 호호 불가상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요. 맹자가 증자의 말을 예, 찬미한 것이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세 마디는 증자가 한 말이니까요. 예. 오늘날 남만의 결설지내는 일종의 새소리, 때같이 소리를 내는 사람. 이게 정말 서로 언어가 다르고 업신여기는 말이 있죠. 촌놈들 이런 거예요. 때같이 소리를 하는 사람, 남만의 때같이 소리 하는 사람이 선왕의 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 중화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야차보고 맹자도. 선왕의 도가 아니거든. 여기서 선왕은 뭐죠? 예. 항주, 예. 3대를 말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예. 그대의 선생 학문을 배워서, 예. 배반해서, 예. 이것을 배우니, 예. 남만의 학자를, 이것 또한 증자와 다르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박노라는 새다, 이런 소리. 이건 새 이름 같아요. 박노. 예. 이것은 악성지주다. 예. 나쁜 소리 내는 새다 이 소리. 악성. 여기서는 악성. 이로 읽어야 됩니까? 나쁜 소리를 내는 새다. 예. 남만의 성이 예, 비슷하니 이것은 허행을 말하는 거다. 예. 나는 또 들으니 유곡에서 요거는 새가요. 새. 예, 새가 깊은 골짜기 위에서 나와서 교목 큰 나무로 옮겨간다는 말은 들었고 교목에서 큰 나무에서 내려와서 유곡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예.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예.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소와 벌목지시에 이르기를, 소아의 벌목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시에 이르기를 벌목, 요거는 발음이 쟁쟁으로 읽어야 돼요. 정정으로 읽으면 안 되고, 벌목 쟁쟁이언을. 이거는 의성어죠.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쨍쨍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예요. 의성이에요. 조명, 새 울음소리는 앵앵이로다. 이거는 앵이죠. 자, 여기도 보면 운이 맞죠. 운으로 돼 있죠. 이응으로 돼 있잖아요. 요 앵 이렇게 벌목 쟁쟁이언을 조명 앵앵 영영 앵자인가? 앵앵이로다 이렇게. 자, 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문헌에서 후세 사람이 이제 운문학이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시전이라든가 주역 일부라든가 그래서 이 운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운문학이라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그 운대로 이렇게 이거는 사성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 이런 걸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있어요. 지금 그 한자 자전에도 보면은 그 운을 표시해 놨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시를 쓸 때는 그 막 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출자 유곡하여 천호 교목이라 하니라. 이게 바로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맹자가 이제 이게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가 날고 싶으면 나는 거죠. 유곡에서 나와서 교목으로 갈 수 있고 교목에서 나와서 유곡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뭐 또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그것을 너무 이것도 그 조금 지나친 거라고 봅니다. 노송에 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은 그 오랑캐에 대한 어떤 그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융적 이것을 응하면 내치며 응징하다 이런 소리죠. 형서 이것을 또 내친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술적으로 되고 융으로 읽어야 되는데 융적 시응하며 형서 이것을 한다. 주공이 바이오라 또한 응징하시거늘 그대는 이것을 배우니 참으로 잘 변화했다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소리죠. 불선변자로다. 너는 잘 변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노송은 비공지평이다. 응은 격이다. 형은 초나라 본래 이름이다 이런 소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초나라를 옛날 문헌에는 초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맹자의 그 생각 속에는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선은 국명이다. 초나라에 가깝다. 징은 애다. 벨레, 쑥애가 아니라 배다. 이래서 그 꼴을, 그러니까 풀을 베잖아요. 낫으로. 그것이 배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 살펴보는데 이 시는 그러니까 희공지송에 있는데, 희공지송인데, 맹자가 주공으로서 말을 하시니 단장취의한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단장취의. 이거는, 그, 자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전. 그런데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이게 뭐냐? 어떠한 글의 일부를 잘라서 요 장은 시전, 서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시를 말하는데 서전도 시전과 서전. 시전과 서전의 글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서 자기의 뜻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과 다른 해석을 얼마든지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글을 쓰거나 옛날 사람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모든 영역으로 퍼져가지고 꼭 시전과 서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서의 글 가운데 일부를 본문과 다르게 취해서 본문과 다르게 자기의 뜻으로서 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가 시전과 서전이 그 어떤 문장들은 보면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자 주석 가운데 우리가 이 단장취의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장취의 여기서 장은 뭐냐면은 시서를 말하는 거죠. 시서의 글 가운데 일부를 잘라서 자기의 뜻으로 취한다. 자기가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취지로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자의 도를 따르면 자, 요거는 뭐냐면은 물가. 시장에 아니 죄송합니다. 요 가격화. 고는 장사할 거고 요거는 이때는 가격으로 가격. 시장의 가격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 사람들이 거짓이 없어가지고 물가의 차이가 없으니까 오척 동자라도 시장의 오척 동자가 시장에 갈지라도 누구라도 혹시라도 속이지 않는다. 강조한 거죠. 혹시라도 속이지. 어떤 경우는 물가가 다르면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모든 물가가 다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걔한테 100원 주고 사고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백에 어떠한 옷의 뭐랄까 포하고 비단이 장단이 크고 짧은 같으면은 물가가 서로 같아. 그래서 마구 사서의 경중이 또 같으면은 마구라든가 사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건 뭐 구체적으로 조사 안 했는데 뭐 신발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 무게가 같으면 가격이 또 같아요. 오곡의 품질에 따라서 그런 거 없어요. 많고 적음이 같으면 가격이 또 같아. 또 신발의 대소가 같으면은 그 가격이 또 같다. 이게 바로 이 소리죠. 시가 불이라고 하는 게. 진상이 또 허자의 도를 말한 게 여같으니 신롱이 처음에 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전설이에요, 전설. 전설. 고로 허행이 신롱에 가탁해가지고 의탁해가지고 이와 같은 설을 두었다. 오척동자는 어려서 알미 없는 무지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척동자라는 건 요즘에 말하면 7, 8살 먹은 애죠. 5살. 그래서 허행이 희중에 파는 소육, 요거는 발음이 육을 읽어야 돼요. 소육, 죽이 아니라 소육. 시중에서 파는 바의 물로서 그 정조 미악을 논하지 않고 정조, 그러니까 곱고 거칠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모두 물가에는 여러분 물에는 전부 다 좋고 나쁘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장단, 경주, 다과, 대소로서 가격을 매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허행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좋은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그죠?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대충 해서 팔아도 되는데 가격이 같은데 가격이 형성이 안 되면은 물가의 종류라든가 차등에 의해서 물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맹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물지부재는 물지정야라. 저는 맹자 사상에서 성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취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합니다. 물이 같지 않는 것, 균등하지 않는 것은 물의 본질이다 이런 소리예요. 정이란 건 물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거를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물지부재는 물지정야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혹 서로 2배, 5배, 서로 10배, 100배가 되고 어떤 경우는 서로 1000배, 10,000배가 되거늘 그대는
그것을 견주어서 똑같이 가격을 매기니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거구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이 가격이 같다면 사람이 어찌 그것을 하겠는가. 큰 신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들겠습니까? 허자의 도를 따르면 허자의 도를 따르면 여기서도 면자가 있으니까 일종의 가정이법이죠. 서로 사람들을 서로 몰아가지고서 거짓을 만들게 하는 거다. 거짓을 하는 자다. 어찌 여러분 어찌요? 어찌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지불죄는 물지의 정의하다. 이 말은 그 지난 시간에도 악은 화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화가 조화하는 게 조화가 왜 일어나죠? 물지부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화가 생기는 거죠. 조화가. 간신비패신이 전부 다 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내장이라고 하더라도 간신비패신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 자체가 뭐죠? 똑같은 기능만 하면 되는데 왜 12가지 다른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물지부재예요. 이 현상은.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날 때 인간이 뭐 하늘에서 뭐 평등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본론적에서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현상 세계에 있어서는 사람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이 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사물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한테는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빨에 하나의 이빨이라 하더라도 이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거기에서 전부 다 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물론 다소 이렇게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 사회 과학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로 추론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맹자가 사상이지만 저는 이 말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는 1배요, 산은 5배다. 10배, 1000만은 모두 다 그 배수다. 비는 차다. 다음이다. 맹자가 말하자면 물이 불재한 것은 이의 자연의 이치다. 물질 정의다. 자연의 이치다. 거기에는 정조가 있다. 요 추자를 읽어도 됩니다. 정조가 있고 대소가 있다. 그 정조가 있는 것은 마치 대소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소구가의 가격이 같다면 사람이 어찌 긍이 큰 신발을 만들겠는가. 이제 정조를 논하지 않고 그것들로 값을 똑같이 매긴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 불공은 맨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그 정을 만드는 죄송합니다. 그 정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불공,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다투어서 그 남악한 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칠고 막 이런 거죠. 대충 만들어서 서로 속이게 된다. 모두 속이게 된다. 그렇게 되죠. 사자는 맨 나중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정조 좋은 물건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이런 소리죠. 거칠은 물건들을 만들면서 서로 속이죠. 이문이 그러면 많이 남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맹자가 난 천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가머니설로 하고 겉으로는 좋을 듯 하지만 조삼모사식이라든가 물가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서 하면 여러분 사회는 그냥 파탄이 돼요. 사탄은 파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울 점은 이런 거는 그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서 보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한의사 분들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한의사 아닌 분도 여러분 한의사에서 우리 약 같은 경우 보세요. 약의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 치료한다, 치료약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물이 전부 다 똑같은 치수지제라 하더라도 치수제라 하더라도 약이 다 다르잖아요. 백복과 백출이 다르잖아요. 또 저령이 또 다르고 그게 물이 부재한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죠. 만약에 똑같다면 치수제로 그냥 다 똑같은 약이야 치수제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배우는 건데 학문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자 마을 가운데 정말로 그 금과 옥조 같은 말도 뭐 성선설을 여러분 뭐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완전히 부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얘기를 어떻게 한 경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함부로 제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못 드리고 무엇이 맞다 이게 아니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맹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또 나름대로 타당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훗날 양자홍이라든가 이런 건 선악 혼용설을 또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자는 선악 혼용설을 더 나쁘게 봤어요. 성악설보다. 그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선하기도 하고 악기도 하기도. 여러분한테 제가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 선하냐 악하냐고 여러분 다 달라요. 다 갈라진다고. 경험적으로 보면 인간은 악하다 그러죠. 자, 이거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이 성선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제도에서 예악,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 이것은 뭐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인간이 성선하면은 예악만 가지고도 다 다스려지죠. 전쟁은 왜 일어나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은. 인간이 잘못을 범하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분명히 예악 형벌이 그 지극하얀 하나다 그랬어요. 예악 형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회를 다스리는 데서 형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도 현대는 오히려 형벌이 더 법치주의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또 선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질서의식을 사전에 가르치는 게 바로 예악 사상이잖아요. 얘기해 보면은 예악 형벌이 그 지극하얀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 형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없고, 예악 사상, 공자도 그러고, 맹자도 예악 사상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형벌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예요. 예악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형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품성이 어지고 착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법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경찰서에 갈 일이 있습니까? 검사한테 가서 신문 받을 일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 국민 가운데 60%는 그런데 갈 일이 없어요. 60%에서 70%는. 일부 간다 하더라도 어떤 심한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경범죄라든가 누군가의 어떤 가벼운 다툼에 의해서 간다든가 그런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질서의식, 예악 사상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이렇게 교육받은
민족이라는 거, 국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가면은 밤에 다니지 못한대잖아요. 미국이라든가 막 이런 데 가면은 무서워서 못 다닌대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남자들도 차를 몰고 다녀야 돼. 우리 그냥 밤에 뭐 사러 나가도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문화민족이죠. 문화민족.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약 사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난 예약 몰라. 여러분 가운데 나 육아 몰라. 나 공자 맹자 몰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대부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무슨 봉건 제후 시대의 어떤 그 정신 어떠한 그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